카메라 출동 이상로입니다. 지금 시간 2022년 1월 27일 목요일 저녁 8시 37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방송이 나가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를 몹시 나무랄 것 같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일을 그렇게밖에 못했어? 라고 질책하실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 일이 잘못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혼나더라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실상을 정확히 아시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용기를 내서 방송을 해드립니다.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솔직히 고백합니다. 부정선거 감시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 감시 단체의 단일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시민단체, 그런 많은 분들이 부정선거를 막아야 된다라고 목청을 높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3구 대선 때 부정선거 감시를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니까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커다란 착각이라는 겁니다. 지금 부정선거를 막아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많아요. 이렇게 신혜식 씨 같은 경우, 신혜식 씨도 이제 언론인이니까 저도 그렇고 많은 그 언론인들이 부정선거 막아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때는 저렇게 부정선거를 막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막으니까 부정선거를 잘 막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부정선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부정선거를 막도록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여러분 실망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방송을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선이 한 40여일밖에 안 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솔직히 아셔야 되겠다,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 싶어서 제가 여러분께 방송을 해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정선거를 막아야 된다, 감시해야 된다라고 목청을 높이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또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사람들도 모으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을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기자는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사실을 보도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애국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조직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애국 활동에 앞장섰던 분에게 실망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는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 부정선거를 막겠다고 앞장에 서신 분들이 서로 협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 정확하게 실상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3구 대선에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3구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막지 못합니다.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부정선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여기 댓글에 황교안 대표, 민경욱 대표 있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막을 수 없습니다. 왜? 부정선거를 막겠다고 하는 시민단체들 간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를 이번에 3구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막을 수 없는 두 가지 주요한 문제점을 여러분께 설명드립니다. 저는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는 단체들은 많지만 그것을 컨트롤하는 총괄본부가 없다는 겁니다. 둘째는 부정선거를 막는 데 가장 효과적인 조직은 국민의힘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비협조적이라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번 3구 대선이 부정선거로 흘러갈 것을 막을 방법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 그리고 국민의힘 당이 비협조적이라는 것, 이 두 가지가 3구 대선의 부정선거 감시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겁니다. 첫째,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부터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조직은 크게 두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클린선거 시민행동이라는 조직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두 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클린선거 시민행동은 대표적으로 유승수 변호사와 오근홍 미디어A 대표 이런 분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물론 저도 클린선거 시민행동의 공동대표로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는 민경욱 전 의원이 대표이고 최근에는 황교안 대표가 아마 상행고문인가요? 그렇게 고문을 맡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잡다한 여러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단체는 클린선거 시민행동과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가장 큰 단체입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이 두 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통일된 조직을 갖추기를 희망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노력도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이 두 단체가 협력하기는 지금으로서는 어렵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가 잘못해서, 또 누가 너무 잘나서 두 단체가 서로 협력할 수 없는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두 단체가 서로 협력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통일된 조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구 대선에 앞서서 3월 4일하고 5일 이틀 동안 금요일하고 토요일입니다. 예, 그 4일하고 5일 이틀 동안 사전 투표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전 투표소가 있을 겁니다. 이 사전 투표가 중요합니다. 일단 본투표보다 사전 투표를 막아야 됩니다. 사전 투표에서 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따라서 전국에 있는 모든 사전 투표소에 다 참관인이 파견돼야 한다는 겁니다. 섬에도 파견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라도 빠지면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에서 살던 상관없이 아무 데서나 투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전투표장에 100% 지금 사전투표장이 몇 개인지가 지금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전국에 있는 사전투표장에 다 보내야 합니다. 더군다나 사전투표는 본투표와는 달리 이틀입니다. 이틀이고 새벽 6시부터 시작할 겁니다. 저는 6시까지. 그러면 또 2교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투표소에 4명이 필요합니다. 감시원이 4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도 해봤는데 4명 갖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 사람들 화장실도 가야 되고 뭐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4명입니다. 맞교대를 한다 하더라도.
전국에 엄청나게 많은 사전투표소에 다 가야 됩니다. 한 곳이라도 빠지면, 사전투표소에 한 곳이라도 빠지면 그 투표소에서 부정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사전투표하는 그 3월 4일 날 아침에 부터 들어오는 사람을, 사전투표소에 들어오는 사람을 카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전투표소에는 지금 현재 몇 명이 투표를 했다. 여기는 어디 몇 명이 투표했다는 게 실시간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 통계가. 근데 어느 한 곳이라도 빠지면 그쪽에 몰리게 됩니다. 그쪽에서 사전투표 숫자가 왕창 늘어나게 되면 감시 하나만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두 단체만 가지고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 두 단체가 협의하여 당신은 어느 쪽에 사전투표소를 보내고 이쪽은 어느 쪽에 사전투표소에 참관인을 보내고, 이것을 지금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질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지역엔 뭐 서로 이쪽에서 보낸 투표 감시인, 이쪽에서 보낸 투표 참관인, 어느 쪽에는 겹칩니다. 어느 쪽에는 구멍이 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쪽에는 겹치고 어느 쪽에는 구멍이 나면 그 구멍이 난 쪽에서 사고가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댓글이 들어왔는데 아주 중요한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카멜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신 분이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좋은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기자님, 그 거대한 조직을 이끌 돈은 누가 지원합니까? 돈 없이 조직을 동원 못하는 거 아시지 않아요? 라고 하는 댓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질문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돈과 인력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조직이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냐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국민의힘이 비협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협조해줘야만 가능한데 국민의힘이 그것을 국민의힘은 원래부터 부정선거에 비협조적입니다. 더구나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인 이준석이는 부정선거에 부자도 못 꺼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민 사전 투표를 부정투표를 감시할 시민단체들이 여러 난립해 있지만 그들을 통솔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 두 번째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좋은 조직이 국민힘당인데 국민힘당은 관심이 없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붙자도 꺼내지 말라라고 하는 게 이준석이라는 겁니다. 또나 윤석열 후보도 부정선거에 붙자도 꺼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윤석열 씨는 부정선거로 이루어지면 자기가 손해가 갈 텐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윤석열 후보가 부정선거에 관심이 없을까를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 뭐 하면 안 돼 라고 외치지만,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잘 감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들은 이 실상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제,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 그리고 국민의힘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때문에 3구 대선에서의 부정선거 감시는 사실상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까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국민의힘당의 협조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부정선거에 부자만 꺼내도 징계하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이준석입니다. 또 지난번에 제가 4.7 재보궐선거 때 국민의힘당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당시 원내대표였죠. 전혀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구당에서 이제 그 투표소에 사람들을 파견해야 되는데 훈련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저 취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뭐 국민의힘당뿐만 아니라 특히 국민의힘당은 더합니다. 국민의힘당 이제 지구당에서 이렇게 각 투표소로 이렇게 참관인을 보내는데 취로 사업 형태로 보냅니다. 수당이 나오고 한 7만 원에서 한 10만 원 가깝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구 관리하는 거로 사용하는 겁니다. 아, 이번에는 누구를 거기 가서 좀 용돈 좀 쓰시죠 라고 하는 차원으로 지금까지 일을 그런 식으로 참관인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보내지 말고 훈련된 사람을 보내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그러면 뺨따고 맞습니다. 가서 얘기도 못 꺼내요. 따라서 국민의힘당의 협조를 얻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4.7 재보궐선거 때 해봐서 알죠. 잘 훈련된 파견원을 우리 투개표 참관인을 보내겠다. 이거 받아달라.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해. 이게 돈인데. 나 지역구 관리해야 되는데 네가 왜 거기 끼어들어. 딱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국민의힘당의 협조는 요원하다고 보면 됩니다. 더구나 윤석열 후보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몰라서 그럴 겁니다. 몰라서. 그런데 이제 임박해서 안다고 그러면 늦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준비가 안 된 후보라고 하는 게 바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거 얘기하면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윤석열 귀에는 이거 지금 안 들어올 겁니다. 이 실태를 정확하게 몰라요. 국민의힘이 다 지구당이 있고 지구당에서 다 각 투개표소에 참관인을 보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취로 사업이라니까요.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오늘은 어르신 이렇게 저기 앉으면 좀 생활이 어려운 분 브로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 파견 이렇게 받아주는 중간에 브로커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처럼 이 부정선거를 막아야 되겠다라고 절박하지 않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힘 지구당에서 우리처럼 절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 이번에 또 이 지역구 관리할 돈이 나오는구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댓글이 있는데요. 국민의힘당의 윤석열이가 모른다고요? 그럴 리가. 예, 그럴 리입니다. 몰라요, 지금. 윤석열 후보는 잘 몰라요. 그 실태를 잘 모릅니다. 안 해보면 몰라요. 또 정당 관계자도 대부분 모릅니다. 어떤 실태인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국민의힘당에서 각 투개표소로 사람을 보낼 때 어떤 사람을 보내는지, 그들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전혀 모를 거. 윤석열 후보는 전혀 모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 그나마 이 훈련되어 있는, 그리고 사람들을 뽑아서 훈련을 시키고 훈련되어 있는 조직원을 가지고 있는 두 단체가 서로 협조하고 있지 않다. 국민의힘도 비협조적이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정확한 실태다. 그게 정확하다. 많은 사람들이 목청을 높이면서 부정선거 막아야 됩니다. 부정선거하면 큰일 납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실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상은 아닙니다. 나는 부정선거 막자고 목소리를 높여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떠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확한 실상이다. 암울하다. 라고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정확히 아셨으니까 죄송합니다. 또 국민에 나서 주십시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참 우리나라 국민은 할 일도 많아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나마 이 일을 잘 수습하려면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단체가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근린선거 시민행동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만나자 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날 것 같지 않다. 이 둘의 관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 두 단체가 협력하기는. 남자가 애를 낳는 것보다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두 단체가 협력한다는 것은. 참 딱하죠. 제가 표현을 정확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단체가 협력하는 게 남자가 아기를 낳는 것보다 더 힘들지도 모른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린선거 시민행동에 국민 여러분이 압박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에게도 압력을 행사해 주십시오. 두 단체가 협력해라. 두 단체가 협력해라. 국민의 명령이다. 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댓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황교안이 부정선거를 외쳤지만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컨트롤 타워를 조직하지는 않았잖아요.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황교안 씨조차 한쪽 단체에서는 배척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두 단체가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가 아기 낳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걱정이다. 근데 왜 그럴까? 대한민국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왜 협력을 못할까? 커다란 대의를 앞두고 좀 협력하면 안 되나? 대한민국 국민은 참 지지리도 복이 없습니다. 정말 복이 없는 국민들이에요. 저는 이 양 단체의 리더들이 내일이라도 빨리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거 끝나고 나는 충분히 네 일 다 했어. 나도 내 할 일 다 했어. 그런데 구멍은 뻥뻥 뚫렸죠. 왜? 서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중복돼서 보내고 빠진 데가 많죠. 각자 일은 다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다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일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그럼 뭐 해요? 빵꾸가 나서 죄송합니다. 구멍이 숭숭 뚫려서 다 쌓였는데 여러분 커다란 강이 있어요. 강을 막아야 돼요. 예? 그러면 너는 여기를 뚝을 쌓고 너는 여기를 뚝을 쌓고 이렇게 해서 쫙 촘촘히 뚝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여기에 뚝을 쌓으면 딴 사람이 보기가 좋아. 잘 보여. 일 열심히 하는구나. 이쪽에 또 뚝을 쌓으면 저 사람이 참 열심히 일 잘하는구나. 근데 가운데가 뚫렸잖아요. 가운데 뚝을 쌓아야 되는데 가운데 뚝은 없어. 근데 각각 난 일 잘했어요. 나도 일 잘했어요. 여러분 국민 여러분 나 일 잘했죠? 국민 여러분 나 일 잘했죠?
그럼 뭐예요? 가운데 뚝이 없어. 그럼 물이 새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 돈이 문제가 아닌가 하면 일단 인건비가 나와요. 선거 감시를 하게 되면 인건비가 나옵니다. 인건비는 해결이 돼요. 이거는 양 지도자가 얼마나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클린선거 시민행동의 공동대표이지만 그러나 두 단체가 협력해야 한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를 누가 맡을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클린선거 시민행동이 국토본 밑으로 들어가도 되고 국토본이 클린선거 시민행동으로 밑으로 들어가도 돼요. 근데 밑으로 들어가면 죽어도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두 단체가. 목표는 있어요. 부정선거를 막아야 된다는 커다란 목표는 있어요. 그 목표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겠다, 내가 자세를 낮추겠다, 두 단체가 모두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께, 국민 여러분께 지금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대학교에 들어와서 이상로 대표님이 민경욱 대표님한테 연락해 보세요. 이미 만났죠. 이미 만났습니다. 그 문제를 얘기했죠. 여기하고 여기 어림 가운데 여기 뚫릴 거 아닙니까? 알고 있어요. 민경욱 대표도 그렇게 해서 여기하고 여기 뚝 싸면 가운데 뚝을 쌀 사람이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자기가 할 일만 열심히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저는 촘촘히 다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다 촘촘히 그 뚝을 쌓고 인력이 부족하면 국민들에게 의해서 여기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뭐가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 두 단체가 협력하는 겁니다. 이 두 단체가 협력해서 국민의힘에게도 압력을 넣어서 국민의힘도 협조도 구해내고 이 두 단체가 협력해야 지금 어디가 구멍이 났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단체가 협력을 안 하니까 어디가 구멍이 나 있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디가 구멍이 나는지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쪽에 유리한 쪽에 지금 뚝을 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댓글에 희망적인 얘기가 들어오는데 희망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이 두 단체가 서로 협력할 거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남자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여러분이 압박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클린선거 시민행동에다가 압박을 하고 국토본에다 압박을 해서 당신들 합쳐라. 4.19 그 3구 대선 때까지 합치고 그 다음에 헤어지면 될 거 아니야, 서로.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지방선거도. 헤어질 것도 없어요. 근데 왜 그토록 화합이 안 되나요? 저도 미치겠어요. 저도 미치겠습니다. 이 두 단체가 빨리 만나서 야, 지금 구멍이 어디가 났고 네트워크는 돈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하는데 너는 어떤 그 통신 수단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떤 통신 수단을 가지고 있으니 이 시스템을 어떻게 통합할 건가? 시스템 통합이 안 되면 누군가 중간에 취합할 건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자원이 부족해. 오케이. 그러면
클린선거 시민행동, 당신은 정광훈 목사님하고 친하지? 그럼 정광훈 목사님한테 이런 걸 좀 도와달라고 하시오. 사람을 도와달라고 그러든지, 전 목사님 돈 많다니까 돈을 좀 달라고 그러든지, 전 목사님한테. 국토부는 당신은 어느 쪽에 또, 좀 네트워크가 강하니까 어느 쪽에 좀 끌어들이든지,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론 지금까지 뭐 했느냐? 저도 욕먹어야죠.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저도 이 두 단체가 서로 잘 지내도록 노력을 했어요.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솔직히 여러분께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워졌습니다. 이 두 단체가 협력하지 않으니, 더군다나 국민힘당도 비협조적이고, 그럼요. 어려운 거죠. 뭐 끝난 거죠. 뭐. 그 두 단체가 힘을 합쳐서 국민의힘당에다가 이런 거도 해달라. 이런 거 저기를 요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두 단체가 서로 협력을 안 하니 국민의힘당은 원래가 비협조적이고 이준석이 뭐 부정선거라면 저기 뭐야 저 경기를 일으키고 윤석열이 아무 관심 없고 각 지구당에서는 이때가 지역구 관리할 때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 좀 이렇게 생활비 보조 차원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왜 너희들이 껴들어?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솔직하게 실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여기저기서 부정선거 막아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니까 잘 될 거다. 천만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천만의 말씀. 부정선거 감시 시스템은 구멍이 뻥뻥 뚫어져 있다. 구멍이 뻥뻥 뚫어져 있고 두 단체가 커다란 단체가 빨리 만나서 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솔직히 드러내고 이것은 단점, 이것이 부족하니까 이런 자원을 좀 구해주십시오라고 국민들에게 말씀드려서 국민들이 그것을 보충해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비관적인 소식을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공화당도 있어요. 예.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굉장히 조직력이 강해요. 예. 그렇지만 우리 공화당은 또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단체가 클린선거 시민행동과 그다음에 국토본이 서로 빨리 힘을 합쳐서 어디가 부족하다, 무엇이 부족하다. 그럼 이거는 국민의힘당에 부탁하고, 이건 우리 공화당에 부탁하고, 이거는 전광훈 목사님에게 부탁하고, 이거는 뭐 누구에게 부탁하고 해서 빨리 그거를 마련해서 마스터 플랜을 딱 짜야 되는데 방어 전선이 이상이 없도록 짜야 된다. 예. 뭐 하나 더 빠른 게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솔직하게 현재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있는 단신 한 두 가지만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클린선거 시민행동에서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3구 대통령 선거 국민참관인을 모집한다는 겁니다. 클린선거 시민행동과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이 공동으로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여기 1668-4264로 전화를 주시면 3구 대통령 선거 국민참관인단 클린선거 시민행동과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그런 대통령 선거 국민참관
모집에 응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일 아침 조선일보 광고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뭐 잘못했습니다. 조선일보 광고입니다. 한번 이 광고를 내려다가 조선일보에서 돈까지 받았다가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내주겠다 그러니까 제대로 나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광고를 싣는 분은 국가원로위 상임대표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 공명선거운동 단체장 협의회 상임대표 석동원 변호사,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의 저자 김영철 이비옥 공무원중장께서 내는 광고입니다. 국민은 잠 못 잔다. 부정선거 걱정해. 라고 하는 광고를 내일 아침 조선일보에 난다고 합니다. 예, 맞아요. 하여간 조선일보 돈만 벌게 해줍니다. 너무 안 나가는 것보다는 낫겠죠. 여러분,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암울한 소식이지만 국민들이 여러분께는 정확하게 소식을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사실을 알려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안 된다. 잘 안 된다. 모두가 다 비협조적이다. 모두가 다 배타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것이 현재의 정확한 실상이다. 방법은 1차적으로 두 클린선거 시민행동과 국토본의 지도자들이 만나서 협의를 해야 한다. 근데 남자가 애기 낳는 것보다 어려울 것 같다. 참 대한민국 국민은 불행합니다. 야, 좀 국민이 좀 신나게 해줄 수 없나요? 좀 신나는 일을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진실규명이라고 하는 아이들에서 국토본이 부정선거를 막으려는 열정이 없기는요. 민경호 대표님도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맞아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체 강을 다 먹는 댐이 쫙 쌓여야 되는데 한쪽에서 열심히 해. 여기도 열심히 해. 가운데는 뚫려 있다. 그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경욱 대표가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열심히 하시지요. 유승수 변호사가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열심히 하시죠. 근데 가운데가 뚫려 있고 중간중간 뚫려 있어요. 이 서로가 정보를 공유해서 어디가 막히고 어디가 뚫려 있는지를 서로가 해서 서로가 도와서 거기다 막아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제발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이게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네? 이 구멍이 난다는 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강을 막으려면, 시냇물을 막으려면 뚝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는 이쪽에서 싸우고 이쪽에서 싸워요. 그럼 가운데를 안 쌓잖아요. 근데 어디를 지금 쌓고 있는지 피차가 몰라. 그러니까 똑같이 수평으로 쌓아야 돼. 한 사람은 앞쪽에 쌓고 한 사람은 뒤쪽에 쌓으면 가운데로 이렇게 돌아서 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둘이 합쳐야 어느 부분은 지금 이게 정말 심각하게 이 구멍이 났구나 라고 해서 그 부분을 뭐 정과 목사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러든지 우리 공화당 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든지 뭐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게 둘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지금 어느 지점에서 누구는 뭐 10m 전방에서 뚝을 쌓아 이쪽에서 쌓기 시작하고 누구는 이쪽에서 10m 후방에서 담을 쌓기 시작 뚝을 쌓기 시작하면 쌓아봐야 가운데 물이 흘러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가장 시급한 거는 두 단체가 협력하는 겁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양보할게. 이번에는 컨트롤 티거를 네가 해라. 우리가 도와줄게. 네가 컨트롤 타워에서 네가 명령을 내려라. 우리가 거기에 따라줄게. 라고 하는 지도자가 진짜로 훌륭한 지도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자가 아기 낳는 것보다 어려울 것 같다. 여러분 이 영상을 널리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널리 공유해 주셔야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제게 재정적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좀 민망하네요. 이렇게 비극적인 일을 전하면서 재정적 후원 부탁드리고 하기도 상당히 민망합니다. 이상로 넌 뭐 했어? 할 말이 없죠. 저도. 어떻게든지 두 단체가 좀 잘 지내도록 노력을 안 한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댓글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조금 이 주제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와는 다른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누구를 지지한다, 누구를 지지하지 않는다. 왜 너는 그 사람을 지지하냐 라고 하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그다음에 반대의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방송에 드리는 내용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후보 단일화에 대한 얘기도 아닙니다. 선거 감시를 하는 단체가 단일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부정선거 막자라고 목청을 높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부정선거를 잘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다. 그렇지 않다. 모두가 배타적이고 모두가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뚫린 구멍이 너무 많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는 두 단체가 협조해서 어떤 부분이 뚫려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시원하고, 그 다음에 탁 튀는 그런 뉴스를 전해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또 암울하고, 맥 빠지는 소식만 여러분께 전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아실 거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그것이 기자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이 근리선거 시민행동에서 일하시는 분, 그리고 국토본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기분을 언짢게 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그분들이 기분을 언짢게 해서라도 그분들이 서로 협력할 수만 있다면 매일 밤이라도 언짢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기분을 맞춰 드릴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잘 돼야 할 텐데요, 여러분. 정말 지도자는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지도자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식이 들어오면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예, 방송 중에서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